탑 30이 5%대예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9시부터 3시 반까지 했는데 30종목만 5% 상승이라는 건 단기 매매로서는 사실은 승산이 거의 없는, 확률적으로 단기 매매의 승산이 거의 없는, 중장기 투자는 그래도 2450 밑에서 또는 2400에서 소위 말하는 줍줍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서 저는 여전히 그 줍줍의 가능성은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매매는 지금 음선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에너지 비축 과정이 필요한, 중장기 투자는 오히려 나는 싸게 샀고 싶었고 나는 이런 급락을 기다렸네 한다면 2300, 2200까지 기다리는 것보단 뭐 이 정도도 충분히 매력 있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라이씨였습니까? 네, 대표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요번 추석이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맞이 특집을 제가 이제 라이브로 2시간을 좀 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녹화를 3,000분이 들어오시면 올린다고 했는데 장중에 정말 거의 한 1시간 반까지 2,900분 왔다 갔다 하다가, 장중이 아니고 방송 중에,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 한 1, 20분 남기고 3,000분을 돌파를 해서 녹화를 올렸는데 5만 뷰가 넘게 나왔더라고요. 보통 마감 시황이 한 2만, 2만 5천 평균 이렇게 나오는 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나왔는데, 2번 보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공부 개념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건,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죠. 보신 여러분들이 아쉬운 게 아니고, 제가 너무나 아쉬웠던 건 추석 전에 공부 위주로, 기법 위주로 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탑다운상 제 분석으로는 추석 지나고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라는 제 시장뷰를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틀렸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로 간 거죠. 뭐냐면은, 적당히 개파락에서 약간 양성이 나왔거나, 또 보합 근처 마감을 했다면,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개파락의 장대 음선, 소위 말하는 가장 약한 봉의 형태죠. 가장 강한 봉의 형태가 갭상승의 장대 양봉이고, 가장 약한 게 개파락의 장대 음봉인데, 오늘 그런 봉 차트 자체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지수가 중요한 시기, 종목이 중요한 시기에서 지금 지수가 중요한 시기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직전 저점뿐 아니라 거의 2400까지 흘러내리면서 2500을 깬 게 정말 엊그저인데 2450을 깨고 이제 오늘은 2400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단기간에, 그러니까 추석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거의 2600에서 2400까지 단기간에 왔기 때문에, 투자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지친 하루, 시장 전체가 지친 하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전 라이브 방송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좋았지만, 결과값으로는 어쨌든 제가 제 시장뷰나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했던 방송은 아니지만 시장뷰가 틀려갖고 괜히 녹화 올렸다 싶네요. 라이브만 할 걸. 농담이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내일 북클럽 원래 줌교육하는 날인데요. 내일 북클럽을 라이브로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여태까지 북클럽 책 중에 그 책을 꼭 읽은 분들만을 위한 줌 강의, 또는 주식과 100% 연관이 없는 줌 강의였기 때문에 북클럽 멤버들한테만 줌 교육으로 공유를 하는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내일은 이 확률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 북클럽 줌 강의인데요. 여기 보면 주식 투자부터 기업 경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총 파트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 5장 중에 1장, 3장, 5장이 좀 주식과 관련이 있고요. 특히나 3장은 아예 제목이 시장과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불확실성. 그래서 제가 평소에 확률적 사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내일 북클럽 유튜브 라이브로 해드릴 테니까 주식 관련 책 내용을 제가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6시 반 예정입니다. 6시 반 북클럽 라이브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 토요일은 이미 꽉 찬 강연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추석 때 좀 좋은 종목 고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 박살났어요. 코스닥이 4%가 빠졌으니까, 평균적으로 4, 5%가 빠지니까 다 음봉 이렇게 돼버려갖고, 이거 내일 목, 금 이틀 동안 좀 잘 안정을 찾는 종목들을 좀 또 위주로 잘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3박자가 맞는 종목을 찾기가 좀 힘들어지긴 했습니다. 차트가 망가진 게 많아서.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10월 초 강연회를 하고요. 정확히 3주 후 3주 10월 28일 날 건대 강연회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스태프분들과 결정한 건 일단 무료 강의로 결정했어요. 원래는 한 5만 원 정도 유료로 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총 800석이 좀 넘기 때문에 5만 원 유료로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해서 여러분들한테
럭키드로우 상품도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드리고, 또는 뭐 기본 상품들도 부자 박스 800개 만들어서 드리고, 뭐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5만 원을 그 티켓을 이렇게 하는 절차상의 과정에서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작년처럼 무료로 하되 좀 접수 확실히 받고 또 콜백을 확실히 받아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다른 대기 참여자들한테 이렇게 자리를 저희가 계속 선정을 해서 노쇼 없이 800석 꽉 채워서 무료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금 이틀은 저희 아카데미 회원분들이나 또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우선 신청권을 드리고요. 800석이니까 우선 신청권에서 꽉 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하 뭐 한 300석 정도는 남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 한글날 지나고 화요일 날 마감 방송 영상에서 링크로 붙여서 이렇게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고 나 10월 28일 스케줄도 비워놨고 무조건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유료 회원님들은 오늘 내일 그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링크, 그리고 유튜브 무료 회원님들은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공지를 좀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인데 럭키드로우 상품도 좋고, 또 이번에는 퀴즈쇼가 있어요. 퀴즈쇼 총 상금 200만 원 퀴즈쇼, 입장료도 안 받고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지수가 중요한 시기니까 지수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힘들 때는 늘 큰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힘든 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조차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막 현타라 그러죠. 현실 자각 타임이 막 오는 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막 좀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평화로워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하락으로만 보면 거래소가 2.4% 빠졌고요. 2,400포인트 코앞까지 왔습니다. 2,405. 그래서 너무 지치는 하루였죠. 그래서 근데 오늘이 정말 얼마나 지쳤는지 과거와 비교해보면 사실 과거에는 오늘보다 5배, 10배 지쳤던 날이 정말 많죠. 아주 뭐 5년 전, 10년 전 뭐 금융위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코로나 때부터 보면 코로나가 시작됐던 2월 초, 2월 중순부터 2200 정도에서 1400까지 한 달 정도 한 800이 빠졌었죠. 정말 폭포수처럼 빠졌었습니다. 폭포수. 근데 또 그 2200에서 1400까지 빠졌던 그 거래소 지수가 거의 한 1년 반 정도,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 1년 반 정도 1400에서 3,300까지 지수가 2배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 당시에 단 하나의 재료는 제로금리예요. 금리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제로금리가 이제 곧 끝날 거야. 1년 후부터는 끝날 거야 라는 예상과 함께 2021년 여름부터 2021년 6월 말 7월 초부터 작년 9월 말까지 2,10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3,300에서 2,100까지 1000포인트 이상이 떨어졌죠. 그리고 작년 9월 이런 정말 험난했던 장세 속에 내년에는 더 안 좋아 라는 의견이 굉장히 팽배했죠. 내년엔 더 안 좋아. 뭐 2,000은커녕 1,800, 1,700, 1,500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럼 뭐 그 기세로는 3,300에서 2,100까지 떨어졌던 기세로는 사실은 뭐 2,100에서 500만 더 빠지면 1,600인데 1,000포인트도 빠졌는데 500 안 빠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내년은 상저하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죠. 여름까지는 한 1,700 뭐 이렇게까지 빠지고 뭐 반등을 줄 거야 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요. 여름까지 안 빠졌던 거죠. 6월 초까지, 6월 초 중순까지 한 2,600까지 반등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초 한 2,150부터 한 2,600까지 굉장히 편안한, 물론 그 편안한 과정에서는 하락도 있었지만 하락보다는 그 다음 상승이 분명히 더 컸었죠.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그래서 6월까지는 그래도 위기도 있었지만 편안하게 왔는데, 올해 들어서 최고의 위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의 위기는 바로 지금이에요. 왜? 올해 들어서 200일선을 처음 깬 것도 지금이고요. 올해 들어서 완전 정배열에서 거의 뭐 정배열이 완전 추세가 박살난 게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 하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하락을 전저점을 깨는 2,100을 깨러 가는 하락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일시적 하락이고 다시 2,500, 600을 회복하는 하락으로 봐야 될지. 2,500, 600을 회복하는 하락이라면 지금 2,400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되겠죠. 1년 내내 2,400은 3월 이후로 처음이니까
다시 2,500, 600으로 올라간다는 판단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만약에 2,200, 100까지도 내려가는 구간이라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2,400은 좀 더 아직 더 빠져야 돼 라고 생각하고 좀 더 보수적인 구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어딘데? 너는 어딘데? 일단 저는 자율반등은 분명히 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율반등은 뭐냐면 다시 2,700, 800, 900, 3,000으로 갈 거야 라고 확신은 하지 못하더라도 2,600에서 2,400까지 왔으면 한 2,500 정도까지 반등은 줄 텐데. 그리고 그때의 힘을 봤어. 그 반등의 힘을 봐서 그 2,500까지 가는 힘이 2,600, 700까지 갈 수 있는지, 또는 2,500에서 얻어맞고 다시 2,400으로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2,600에서 2,400까지 굉장히 빠른, 한 거의 열흘 동안 이렇게 빠졌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런 하락들은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런 하락 끝에는 또 자율 반등이 계속 왔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의 시점은 저는 사실 오늘 아래꼬리 달고 좀 반등, 장중 반등 시작할 줄 알았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나스닥 선물도 좀 하루 전에 안 좋았고, 그래서 일단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 그래서 반등의 힘은 일단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매일 열려보면 언제 그렇냐는 듯이, 그러니까 막 오늘은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일은 또 갑자기 새빨갛고 막 이런 변덕스러운 모습들이 꽤 자주 나와요.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막 50포인트씩 빠져. 근데 다음날 봤더니 또 50포인트가 오르고, 이런 좀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율 반등이 올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2,400선에서는 직전 전저점, 최저 전저점으로 봐도 올해 연초 또는 작년 9월로 봐도 한 2,100인데, 2,400에서 2,100 깨고 2,000, 1,900, 1,800 갈 확률과 반대로 2,400에서 2,500, 600, 700 올라갈 확률을 여전히 저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오랜만에 너무 많이 쫄지 말자. 작년 그때가 생각나네요. 건대 강연회 때가 11월 초였거든요. 11월 첫째 토요일이니까 11월 5일이었습니다. 11월 5일 토요일. 그래서 6월에 폭락, 9월에 폭락, 거의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한 평균 30% 손실이 대부분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개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서 사랑은 늘 도망가를 사실은 개사 노래를 했었죠. 최근 1년 안쪽으로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작년 건대 강연에 오신 적도 없었고 제 개사곡을 들은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주식 떨어졌을 때 제가 약간 위로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개사곡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추석 앞두고 추석 전 그리고 오늘까지 2,600에서 2,400까지 아마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코스닥 하락률이 10%가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최근 열흘 동안 평균 10%에서 15% 사이의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큰 하락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주식 떨어졌는데 뭔 노래냐 이해해 주세요. 주식 떨어지면 별 할 말도 없어. 유튜브 솔직히 오늘 무슨 말을 하겠어요. 유구무원이지. 노래나 짧게 할게요. 준비하시고 제가 음악 약간 작게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눈물이 난다 내 주식을 보면 한 토막 손실이 자꾸 생각이 난다. 손절매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주식아. 주식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오르라 할수록 더 떨어지더라. 손절이란 게 참 어려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주식아 왜 떨어져 폭포수의 물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악재가 나와 주식은 늘 떨어져 잠시 상승하면 좋을 텐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래 가사에 주식아 왜 떨어져 폭포수의 물처럼 행여 올라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악재가 나와 주식은 늘 떨어져 했잖아요. 악재가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우리가 추석 때 쉬는 시간 동안, 쉬는 6일 동안 좀 약간 큰 악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는 국채금리, 특히 장기채.
10년, 20년, 30년. 장기 국채 금리가 뭐 4.9, 뭐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어제 일본 증시 하락, 어젯밤 미국 증시 하락. 사실 추석 연휴 우리가 쉬는 지난주 뭐 월요일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끝나면 우리 증시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을 쓸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제 아시아 증시 홍콩도 많이 빠지고 일본도 많이 빠지고 또 오늘 새벽 확인했던 미국 증시 많이 빠지고 그래서 우리 증시 오늘도 우리 증시만 빠진 건 아니고요. 일본 증시, 뭐 홍콩 증시, 아시아 증시 휴장인 나라도 꽤 있었지만 휴장이 아닌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악재 국채금리.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국채금리 상승보다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닌데요. 그래서 하원 의장의 회의만이 통과가 되면서 결국은 국회에서의 어떤 법안 처리 같은 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달 전부터 이슈였던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추석 전에 45일 정도 임시적으로 좀 더 연장이 돼서 법안이 연장돼서 좀 한시름을 놓았었는데 45일 지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제 다가오는 2024년 지출 예산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게 좀 오리무중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이 두 가지가 좀 그동안 이렇게 수면 밑에 있다가 갑자기 추석 지나고 나니까 악재로서 작용을 했던 하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지수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오늘 업종이나 종목을 보는 게 큰 의미가 사실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래대금 상위, 시가총액 상위, 상승률 상위를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탑다운상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군, 어떤 테마군을 공략을 할까를 매일매일 찾아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의 상태에서는 사실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죠? 거래대금 상에서도 잡을 만한 테마가 거의 없을 것이고요. 거의가 아니고 거의 전무할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찬가지일 거고요. 탑 3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수 위주로의 설명,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좀 재밌으시라고 작년에 했던 개사곡, 올해 그러면 건대 강연에서 뭐 있냐? 있습니다. 작년에 또 여러분들이 워낙 재밌게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100% 충족은 못 시키겠지만 또 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는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까 개사곡 같은 재밌는 또 노래도 들려드릴 거고요. 야, 그러면 방송이 이제 끝이냐? 지수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시총 상위 종목을 진짜 한 번만 보면 오늘 거의 다 빠졌어요. 그나마 버텼던 게 SK하이닉스하고 기아 정도가 보이는데요. 2차 전지애들이 사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네이버 다 빠졌어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오늘 기아랑 SK하이닉스가 약간 플러스였으니까 우와 반도체랑 자동차 업종 사세요.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상위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거래대금 상위에서 오늘 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 밑으로 거래가 많이 됐던 애들이 2차 전지 마이너스 들어간 애들이고 그나마 중간에 플러스가 있는데요. 약간 재료 보유주들이에요. 제약바이오에서 재료 보유주,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자회사 상장 플러스 초전도체라는 재료 보유, 그리고 오늘 첫날 신규 상장인 한싹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나마 거래대금에서 아무것도 볼 수는 없어라고 말했지만 조금 보자면 제약바이오가 좀 보이죠? 왜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 그래도 좀 시총이 꽤 있는 제약바이오주니까. 오늘 등락 현황은 거래소가 77대 800, 10개 중에 하나 올랐고요. 코스닥도 160개 대 1400. 그래서 오늘은 딱 10개 중에 하나 오른 그런 날이고요. 등락 현황도 상한가가 한 4개 나오긴 했지만 탑 30이 5%대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9시부터 3시 반까지 했는데 30종목만 5% 상승이라는 건 단기 매매로서는 사실은 승산이 거의 없는, 확률적으로 단기 매매의 승산이 거의 없는, 중장기 투자는 그래도 2450 밑에서 또는 2400에서 소위 말하는 줍줍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서 저는 여전히 그 줍줍의 가능성은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매매는 지금 음선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에너지 비축 과정이 필요한, 중장기 투자는 오히려 나는 싸게 샀고 싶었고 나는 이런 급락을 기다렸네 한다면 2300, 2200까지 기다리는 것보단 이 정도도 충분히 매력 있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노래를 했으니까 이번 노래는 첫 번째 줄만 라이씨가 하면 될 것 같네. 시작! 나는 신녀는 결국 부자 될 거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자, 우리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하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첫 거래일이자 10월의 첫 거래일인 10월 4일 수요일 12시 장중시황입니다. 추석 연휴 미증시 잠잠히 끝나가고 있었는데 어제 아시아 증시, 오늘 새벽 미증시 하락이 꽤 크게 나온 상태였고 악재는 장기 국채금리 고점 돌파 상승이었네요. 여기에 추가로 하원의장 해임도 약간의 악재로서의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기간 누적으로만 본다면 다우는 1.8%대 하락, 나스닥은 보합,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41% 상승, 대만은 0.88 상승 수준이어서 오늘 큰 하락 안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장시작을 기다렸지만 개파락에 장대음봉 나오면서 거래소 2%대 하락, 코스닥 3%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아질 것 같은 시장 흐름까지 고려해본다면 일단 예상이 많이 틀린 10월의 첫날이네요. 거래소 지수는 현재 2414로 2450을 깸과 동시에 2400을 위협하는 수준의 음선이 나오네요. 2500 미만에서의 매수는 매력적이라고 보였는데 떨어지는 칼날, 브레이크 없는 오토바이 같은 하락에 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 심리인가 봅니다. 여전히 단기 매매는 취약한 분위기지만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순간이 아닌가 바라보고 싶지만 투자 심리 회복이 먼저겠지요. 오늘의 투자 심리는 매우 취약한 수준인데요. 코스피 200, 유한양행, 한울바이오파마 등 몇몇 제약바이오주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2차전지, 소비주 등 할 것 없이 모두 하락하고 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등 2차전지 주도주일 뿐 아니라 엔터주, 반도체 소부장 등 전체적으로 3, 4%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락 비율을 보면 거래소 94, 818, 코스닥 175, 1411로 10종목 중에 하나 오르는 장이며 탑 30, 상승률이 5%대로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수 바닥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일단 오늘의 음선 분위기로는 아랫꼬리 반등이 최선의 움직임이 될 듯하며 내일 이후로 양선 발생으로 2400 바닥에 대한 하반 경직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추석 이후 좋은 장이 오리란 예상이 틀렸지만 2400포인트 수준의 지수대가 피할 자리이기보다 버틸 자리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오늘이네요. 오늘의 한 줄평, 아니 벌써 2400포인트? 버티기가 필요한 시점. 모두의 성투자 파이팅!